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이 전진 건설 로봇인데요. 3만 원에 그리고 매수 비중은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4% 이상 약세 보여주면서 24,2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우크라 재건주가 좀 전반적으로 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이슈가 오면 또 반등이 오겠지만 다만 매수가가 좀 3만 원인 게 걸립니다. 네, 3만 원이세요. 11월 달에 이제 급등 나올 때 그때 이제 쭉 따라 들어가셨다가 꺾이면 바로 정리하셨어야 됐는데 정리를 못 하셨네요. 거의 뭐 사실 지금 보니까 완전 단기 차트였어요. 아마 단기 노리신 것 같은데 대응이 안 되셨어요. 그래도 이제 사실 보면은 전진건설은 이슈는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우크라 재건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시기적으로 언제 급등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조만간인 것 같긴 하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러면 지금 상황은 사실 급하게 이거를 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우선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홀딩을 하셔야 될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리고 너무 비중을 크게 잡으셨네요.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급등 2번, 3번, 네. 3번까지는 되는데 보통 4번은 잘 안 가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차트도 얘기할 때 이거는 얘기만 드릴게요. 그 쓰리바닥이라고 얘기하죠. 쓰리바닥, 쓰리고점. 쓰리바닥의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하나, 둘, 3번에 꺾이잖아요. 차트가. 3번째 자리에서 못 올려치면 그냥 아작이 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세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한 번, 2번, 3번까지는 그래도 가는데 그 다음부터 못 가면은 이거 무너져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나 여기 상승폭 자체가 한 번, 2번, 3번째 나올 때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더더욱 2번도 약간 위험한데 3번은 진짜 위험해요. 이건 팁을 드린 거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우선은 그래도 이슈가 있으니까 조정 이후에 한번 상승을 기다려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아마 우크라 재건 이슈가 더더욱 또 아마 그 트럼프가 집권 2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하니까 우선은 그때까지는 좀 참아보시고 반등이 나오면 우선은 비중부터 줄이시고 가져가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비중 축소도 고려해 보시라는 점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대한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0원 그리고 20% 비중 주셨는데요. 현재 이 시각 0.58%가량 약하게나마 내리면서 1,722원 선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오랜만에 해운주가 들어와서 제가 좀 BDI 지수를 한번 봐봤는데요. BDI가 거의 또 현재는 바닥권에 진입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점이랑 앞으로의 이 대한해운 관련을 좀 지어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운임지수가 요즘에 뭐 그냥 그래요. 그리고 해운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좀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있었어요. 뭐 이스라엘이든 뭐든 뭐 중동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쫙 차분한 상황이에요. 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그냥 그렇고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 자체를 좀 가져서 볼 수 있겠지만 실적이 좋으니까 볼 수 있겠지만은 추후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는 조금 무너지는 케이스가 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주가가 우선은 차트가 여기서 더 깨지진 않을 거예요. 거의 여기 상황에 멈춰 있긴 할 건데 반등을 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반등을 주기가. 이게 문제인 거야. 회사는 너무나 좋은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루지루한 박스권에 좀 갇혀버릴 수도 있는 어디가 박스의 상단이 될지 모르겠으나 나름의 이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현재가 거의 바닥이라 보는데요. 여기서부터 반등 나온다면은 2000 초반 갔다가 또 떨어졌다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조금 바람이 좀 불어서 이슈가 불어서 주가 자체가 매수가 위로나 매수가 근처로 탁 튀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선은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 종목 이 고점으로 치다르면서 다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업종 자체가요. 좀 심리적 테마로 봐야 되는데 이 좀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졌어요, 시장이. 그래서
우선 혹시 기다려보시고 반등이 좀 나온다 하면은 네, 매수가 근처에서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고요. 더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좀 답답하시겠지만 한동안은 굉장히 재미없을 겁니다. 네. 답답하신 상황이 연출될 건데요. 그래도 기다려보시면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매수가까지 수복되는 과정 기다려보시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네오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네오셈 매수가는 12,000원의 10%의 비중이고요. 가격적인 부분 보자면 현재 5.47%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9,44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아무래도 네오셈이 좀 바닥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바닥 가지고 다시 한번 5일선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21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현재 차트인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조금 더 가줘서 이 12,000원 선까지 이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보면은 오늘 그 CXL 관련주 중에서 YC하고 네오셈이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어제도 괜찮은 흐름들이었거든요. 보면은 YC가 어제 6% 가까이 마감을 했고요. 5.99%. 현재 YC가 5.98%가량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YC 차트고요.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잘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고 있고 뭐 사실 그 외에 엑시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CXL은 결국 개화가 되면서 매출액들을 일으킬 거예요. 단가가 많이 높으신 거, 네, 12,000원대지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문제가 안 됩니다. 비중 10%신데요. 꾸준하게 사실 비중을 늘리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선은 비중을 못 늘리신다면은 그래도 홀딩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년 안으로는 충분히 많이 급등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네. CXL 이슈는 결국 계속적으로 커질 거니까. 다가오면 본격적인 개화 시기는 내후년이라고는 하지만 개화 전에 항상 주가는 먼저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갔었던 건데 2차 반등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쫙 있을 거니까요. 홀딩하고 차분하게 그냥 기다리고만 계셔라. 이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 시각 샵 0082번으로요.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아직까지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화시스템 오랜만에 들어와줬네요. 26,500원 또 10%의 비중 보내주셨는데요. 2%의 강세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각 21,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 그간 또 한화시스템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 힘 주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좀 반등 가능할 거라고 보실까요? 네, 또 너무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셨어요. 그죠? 항상 이제 그렇지만은 주가는 급등한다 그러면은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항상 지켜봐야 돼요. 그 들어가더라도 단기로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이게 변함없는 건데 자 우선 단가가 높으세요. 근데 이제 요 며칠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령 사태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던 우리나라 방산업체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이 매출 확대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이미 많이 갔었어요. 현대, 롯데, 하나에어로, 시스템, LID, 오덱스 다 갔었단 말이죠. 그렇죠? 쭉 갔었는데 문제는 심리적으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롯데도 반등나고 좋지만 이게 왜 이렇게 빠지냐면은 잘 아시잖아요. 주식은요,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은 실적보다는 그 종목, 업종의 테마,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작용을 해요. 진짜로.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완전 대형주는 아니지만 초대형주들은 실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래도 방산주들은 초대형, 삼성이나 하이닉스격으로 보기 좀 애매하거든요. 좀 애매하고 오로지 그냥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좀 시간을 끝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은 그래도 안정화되면서 조금 이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긴 하는데 우선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 지금 나오는 거라 판단하고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조금이나마. 근데 아마 이게 우선은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이 나면서 그렇죠?
우크라 재건주들이 바람이 불면서 쫙 치고 간 다음에 가고 있지만 간 다음에 그래도 유럽 쪽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나토라든가 나중을 위해서 뭐 합니까? 네, 더 많은 물량을 우리는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더 탱크를 더 주문하고 이런 식의 기사들 있잖아요. 그게 한번 바람이 부는 게 저는 내년 상반기라고 봐요. 그때 아마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저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자리고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혹시 좀 잘 간다면 모르겠지만 우선은 쉽지 않다. 너무 고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선 상황상 혹시라도 바람이 한번 불어줘서 급반등이 나온다면은 매수가 근처에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 그때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선 저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제한적일 거니까 조금 참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되고 반등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홀딩 하셔야 되는 게 결국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더 없을 것 같네요. 홀딩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